일단 우리 연력학의 법칙부터 나가보죠. 자, 운동역학에 비해서 연력학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름이 역학이 붙어있죠. 생각보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운동역학에 비하면 좀 쉽긴 한데 이게 이제 사실 운동역학이랑 다른 형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전 연력학이 더 어려운데 이런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연력학의 법칙은 기체에 작용한 힘과 어떤 운동 이런 관계를 묻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체 이제 운동이나 힘보다는 어떤 기체 상태를 좀 더 초점을 둡니다. 기체의 보통 상태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받고 있는 현재 압력, 그다음 현재 온도, 그다음 부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어떤 규칙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게 연력학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열 에너지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일어나시고 기운 내시고 기대감 쭉 펴시고 잘 들으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열 에너지, 일단 열 에너지는 어디서 일단은 열은 어디서,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비가역이라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따 설명할게요. 다시. 그러니까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쪽으로 흐르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있죠. 항상 물은 특별히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수위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낮은 곳,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흐릅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불고, 그렇죠? 이제 전기 에너지에서 배우겠지만 전기 에너지, 전류는 전위가 높은 플러스 극에서 전위가 낮은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전압이 0이 될 때까지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흐릅니다. 그러니 찬 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미적지근한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미지근해집니다. 만약에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도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찬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은 끓고 찬물은 얼어. 말도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한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비가역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기체의 이제 온도를 체크할 때 온도, 뜨겁고 차가운 정도 우리가 온도라는 물리학을 이용하죠. 크게 세 가지인데 요즘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섭씨 온도, 셀시우스가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켈빈에 의해서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정해진 온도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는 보통은 이제 단위는 2C를 쓰죠. 자, 절대 온도는 켈빈을 씁니다. 켈빈 단위를 쓰고, 얘는 물이 기준의 물이 기준이고, 어는 점은 0도C로 정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을 몇 도로 정하죠? 100도C로 정하죠. 그리고 이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 간격을 100등분합니다. 100등분한 눈금 체계를 씁니다. 참고로 화씨라고 해서 파렌하이트가 구하는 화씨 온도도 있고, 화씨 온도도 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신에 얘는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 간격을 180등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섭씨 온도 체계랑 약간 눈금 체계가 다르지.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죠. 국제표준도 사실 국제표준 섭씨나 켈빈을 쓰는데 미국에서 화씨를 많이 쓰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수입형, 요즘은 이제 다 설정을 바꾸는 것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수입형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온도 표시가 화씨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오븐이라든가 이런 거 다 화씨로 되어 있고. 자, 옛날에 화씨도 나오는데 요즘 안 나옵니다. 패스. 자,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자 운동. 분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거죠. 분자 운동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증발과 확산이 되겠지. 여기다 물 뿌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말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유치한 예를 들까? 어떤 학생이 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광고를 꼈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죽어나갑니다. 왜? 분자가 확산 스스로 확산되기 때문에. 자, 이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분자 운동이 멈추는 순간,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멈추는 정지하는 순간, 그 순간의 온도를 0켈빈으로 정하죠. 오케이 아니야? 0켈빈이다. 켈빈. 참고로 이제 둘은 다행히도 뭐 같은 눈금 체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섭씨는 보통 편의상 스몰 t를 많이 쓰고 시간이랑 알아서 구분하시면 되지. 야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배라는 글씨를 쓰고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거 내가 탈 건지 고픈지 먹을 건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t도 문제 상황에 맞게 이 시간인지 온도인지 구분하시면 되고 보통은 절대 온도는 라지 t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둘이 눈금 체계가 같기 때문에 델타 스몰 t나 델타 라지 t나 어때요?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문에 0켈빈이 얼마? 마이너스 273.15인데 우리 근사값 쓸 거니까 이렇게까지만 하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0 도씨는 얼마죠? 273 켈빈이 되죠. 둘이 눈금 간격이 같기 때문에 델타 T 온도 변화량이 같다.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에는 되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요즘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압력, 프레셔. 라지 P를 쓰고 압력의 정의는 중1 때 배우죠. 중학교 1학년 때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분자 운동과 확산,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이런 거 하면서 중1 때 압력을 배웠습니다. 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입니다. 요즘 이제 면적을 A 대신 S를 좀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A도 면적이야. 에어리가 약자고 S는 스퀘어의 약자고. 요즘은 대세를 따르죠. S분의 압력은 뭐라고요? 압력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표현한다?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겠죠. 1제곱미터당 그 작용한 힘 1제곱미터라는 면적에 작용한 힘을 우리가 압력으로 표시합니다. 자, 단위는 뭐가 될까? 단위. 물리의 단위는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 자, 속력은 뭐분의 뭐였어? 시간분의 거리였지. 시간이 뭐죠? 기본 단위 1초. 거리는 미터잖아. 그래서 세크분의 미터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된 거죠. 맞지?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힘이니까 그럼 뭐야?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단위는 어떻게 되죠?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뭐랑 흡사하지? 용철 상수, 탄성 개수가 어떻게 되죠? 탄성 개수. 용철 상수와 탄성 개수. 용철 상수와 탄성 개수. 뉴턴 퍼 미터지. 길이당 미터. 압력의 단위는 면적당 힘입니다. 길이당 작용한 힘 탄성 개수고 얘는 면적당 작용한 힘 압력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힘으로 여기서 이제 힘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피스톤이 정지했다 이런 걸 물어보면 피스톤이 정지했다라는 건 힘의 평형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F는 얼마? 이렇게 PS로 정리해요. 그래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작용한 힘의 크기는 압력과 면적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압력이 힘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했죠.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이걸 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 펜 뚜껑 부분에 여기 뾰족한 샤프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동일한 힘으로 힘을 주면 어디가 더 아파? 새끼 손가락이 아파? 엄지 손가락이 아파? 엄지가 아프죠. 왜? 작반으로 작용한 힘은 동일한데 면적이 매우 좁잖아.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굉장히 커진다고. 종이에 구멍 뚫을 때 손가락이 잘 뚫려, 송곳이 잘 뚫려. 송곳이죠. 왜? 면적이 좁으니까 굉장히 큰 압력을 작용할 수 있단 말이지. 대신에 자, 왜 중학교 과에서 이런 것도 했죠. 자, 에스키모인들이 눈이 쫙 펼쳐져 있는 설원을 걸어 다닐 때 뭘 신고 다니죠? 설피라고 하는 왜 테니스 라켓처럼 생겨갖고 이거 신발에 덧대서 여기 다니잖아, 그렇지?
발이 안 빠지죠. 이거는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작게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올겨울에 한강이 엄청 춥대. 엄청 추워서 한강이 예를 들어 꽁꽁 얼었대. 옛날에는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제 한강이 되게 꽁꽁 잘 얼었단 말이지. 더 옛날에 조선시대는 더 추워서 최근 한 5, 60년 동안 이제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에서 좀 평균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조선 시대만 해도 한강이 얼었어요. 겨울에 한강이 꽁꽁 얼면 그 얼음을 갖다가 캐다가 뭐 서울에 있는 서빙고나 동빙고 이런 데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여름에 임금님 수라상에 냉면에 얼음 띄어서 가고 그랬단 말이지. 자, 어쨌든 올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한강이 꽁꽁 얼는데 다 얼었다고 하잖아. 표면이. 당연히 아래는 안 얼어요. 물이 표면만 얼는 이유는 물의 밀도 때문에 그래. 4도씨에서 1이고 4도씨보다 온도가 높거나 작아지면 밀도가 작아지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표면이 꽁꽁 얼은 거야. 이거 왠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큰일 납니다. 원래 안 되고. 그럼 내가 만약에 한강 열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한 3분의 1쯤 왔는데 갑자기 얼음이 쩌적하고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아, 유명 유튜버 그래서 죽었죠. 유명 외국 유튜버 깨진 얼음에 빠져서 죽었다고. 그 장면이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중계됐단 말이지. 어쨌든 끔찍하죠. 자, 그럼 봐. 얼음이 쩌적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할 거야? 끝났네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면적을 엎드리거나 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깨짐이 멈추거나 늦춰지겠지, 그렇지? 어둠바닥 기어 나와야 되겠지. 되시나요? 압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보통 유체라고 하는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유체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지. 기체와 액체. 그러니까 기체, 액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체 역학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물리 원에서 배웠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일반 물리학으로 대학 물리학으로 넘어가서 몰라도 되고 흐르는 물체의 유체는 압력이 항상 어느 방향으로? 유체의 압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적용하죠? 모든 방향으로 적용하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복습하는 거야 지금. 중1 때 한 걸 복습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선생님이 이제 수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이빙 장비를 다 하고서 자, 정신 차리시고 물속에서 이제 날숨을 이렇게 내뱉어 보글보글 그러면 공기방울 올라오겠죠, 그렇지?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깊어질수록 공기방울이 점점 작아지네. 이거 뭐죠? 보이의 법칙이죠.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이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참고로 10m당 1기압씩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물속에서의 공기방울이 어떤 형태를 이루죠? 거의 구형을 이룬단 말이지. 물이 흐르지 않고 잔잔하면 거의 완벽한 구형을 이룬다. 왜? 얘가 구형을 이루는 이유는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수압이 물의 압력인 수압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선생님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배에 타고서 말도 안 되게 비눗방울을 빨대로 풀었어. 비눗방울을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자, 이 비눗방울도 거의 완벽한 구의 형태를 이루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대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 1 갑시다. 자, 기체도 1을 합니다. 중요해진 거예요. 1과 에너지 1이 또 나와. 중요해. 그래서. 자, 기체가 1을 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잘 봐. 자, 이렇게 생긴 실린더가 있고요. 주사기의 긴 통을 실린더라고 하고 그 안에 고무 패킹이 들어있어서 공기나 뭐 액체 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빨아들이거나 다시 방출할 수 있는 형태를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실린더에 이렇게 생긴 면적이 S인 피스톤이 들어있습니다.
피스톤의 마찰과 저항은 무시할게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기체가 들어있고 기체 압력을 P라고 합시다. 대기압은 보통 P0라고 합니다. 대기압. 만약에 대기압과 그 기체 압력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 피스톤이 정지해. 자, 피스톤이 정지한다는 힘의 평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정지했다. 압력이 0이다. 그러면 내부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압력과 외부에서 대기압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정지되는 거죠. 맞죠? 압력이 같고 압력 곱하기 면적이 힘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힘이 같기 때문에 정지되는 겁니다. 항상 물체가 정지했다는 건 힘의 평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되고 피스톤이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고 피스톤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기체가 들어있대. 피스톤 정지했대. 그 힘의 평형이지만 압력은 다르다고. 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면 힘은 같겠지만 면적이 다르면 압력도 다르단 말이죠. 되시나요? 됐고. 이건 약간 아직은 TMI야. 패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압력이 대기압보다 커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이만큼 피스톤을 거의 24만큼 밀어 제낍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이동해 와 있겠죠. 그럼 결국은 부피가 증가한 거지, 부피.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압력 P가 대기압보다 커서 이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얘를 L만큼 밀어 제낀 거야. 자, 그럼 잘 보죠. 한지 W는 FS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W는 FS고 여기서 압력은 뭐가 돼? 압력이 면적과 곱에 의해서 힘이 되죠. 그래서 힘에 대응되는 거 압력과 면적의 곱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 거리가 L, 델타 L이 되겠지. 늘어나는 힘. 델타 안 써도 돼요. 집중하세요. 봐. 못 그리지 말고. 자, 그러면 질문. 아까 뭐라고 선생님이? 면적 곱하기 길이 뭐죠? 세우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원기둥의 부피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동한 압력, 이 면적과 이동한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가 결국 뭐야? 늘어난, 증가한 부피가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가 델타 V가 돼. 여기서 V는 볼륨, 부피입니다. 부피. 되시나요? 자, 정리하면 기체가 한 일, 이건 유체가 한 액체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제 액체는 이제 안 나오지만 FS이고 이게 어떻게 P 델타 V가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뭘 쓸까요? 줄. 이 뉴턴미터 뭐 10 뉴턴 퍼 제곱미터다. 단위는 항상 뉴턴 퍼 제곱미터. 여러분 결국 나중에 다 곱해보면 결국 어떻게 줄이 돼요. 압력의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잖아. 여기에다 부피 세제곱미터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지고 미터 남잖아. 뉴턴 미터가 줄이잖아. 그렇죠? 단위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댔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구속 그래프. 자, 우리가 계속 오면서 운동의 기술에서 그래프 정말 많이 했고, 그렇지? 운동의 법칙에서도 그래프 나옵니다.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운동량 그래프, 힘실현 그래프, 또 일과 에너지에서 힘 변이 그래프, 그 다음에 에너지와 변이 관계, 에너지와 뭐 시간 관계 이런 그래프 많이 했죠. 그래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힘 변이 그래프가 1이죠, 쏘리. 그리고 연력학, 기체에 대한 물리량으로 바꿔보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x축과 그래프 아래쪽과 x축이 만나는 전체 총 면적 적분한다고 하죠. 전체 총 면적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하죠? 1이지. 1이야. 근데 잘 봐. 어떤 기체가 예를 들어 기체가 현재 압력이 P였고 부피가 V였는데 압력이 2P로 증가했대요. 압력이 두 배로 증가했대. 그럼 이 기체는 일을 한 걸까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지. 왜? 부피 변화가 없잖아.
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P에서 2V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을 한 거죠. 중요한 건 기체 일은 무엇에 대한 관계? 기체가 일을 했다는 건 기체의 부피 관계를 얘기해요. 기체 잠깐 좀만 자세히 써드릴게. 기체의 일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기체의 부피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피 변화 되게 중. 자, 예를 들어 기체가 일을 했다. 무슨 뜻이야? 일을 했다. 부피가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럼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B 플러스 PP죠. 수동태. 그럼 부피가 어떻게? 감소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론 압력과 부피 변화의 법이긴 하지만 기체가 한 일은 열역학에서 기체의 일은 부피 변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일을 했다. 부피를 팽창했다. 부피가 커졌다. 일을 받았다. 압축됐다. 부피가 감소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역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기체가 일을 했다는 건 사실 뭘 의미하는 거다? 기체의 부피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참고로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이건 써보실 건데 제가 정리할 시간 금방 줄게. 이렇게 생긴 곳에 여기에 여기는 기체가 들어있고요. 여기선 진공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칸막이로 이렇게 이제 고정핀을 갖다가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 뽑아버리면 이 피스톤 일로 팽창하겠죠, 그렇지? 진공이니까. 여기는 압력이 있고 여기는 압력이 0이면 여기 힘이 있고 힘이 없어. 그럼 당연히 힘이 0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압력에서 이쪽으로 밀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부피 힘도 주고 부피도 팽창하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진공으로 팽창하는 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구멍을 내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진공인 곳으로 여기 있는 기체가 확산되면서 압력이 절반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진공으로 확산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공인 곳으로 피스톤이 팽창하는 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되시나요? 압력이 있는 곳에 압력이 작용하면서 그 압력으로 부피를 바꿨을 때만 일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압력은 여기서 쓰이는 거고 궁극적으로 기체가 일을 했다는 건 부피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거 적어. 여러분들이 필기하셔야 돼요. 더 써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써주시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중학생 1학년도 아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책에 있잖아요, 그렇지?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잘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실 건 이겁니다. 요 내용.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건 부피 변화다. 기체가 이걸 자세히 필기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기체가 일을 했다는 건 기체 부피 변화를 의미한다. 일을 했다, 부피가 증가했다. 일을 받았다, 부피가 감소했다. 그러면 만약에 진공으로 일을 한다면 일을 한 건 아니다. 진공으로 확산되는 건 일이 아니다.까지 정리해 주세요. 지우고 이어서 갈 겁니다. 자, 열역학이라는 주제에서
연력학이라는 테마에서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건 뭐다? 부피가 팽창했다는 뜻이다. 기체의 일은 기체의 부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을 했다, 부피가 팽창했다. 일을 받았다, 부피가 감소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진공으로 아무 분자가 없는, 기체 분자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기체가 확산하는 건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거예요. 자, 지워도 되겠죠? 이거 못 쓰신 분 없으시죠? 하시면 되죠?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적고 싶어, 나는 안 적어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어. 그럼 한 방 찍어 두세요. 한 방 찍어 두시고 됐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돼? 지워도 되는 거지? 손은 쓰면서 됐죠? 그러면 이걸 지우지 말까? 이걸 지우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내용.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정말 안 써도 되고 선생님이 과정만 보고 나머지를 본인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걸 먼저 할까? 이게 중요하겠다.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뭐라고 했죠? 만약 온도가 일정하다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PB는 일정. 이렇게 정리할까요? 뭔 말이야?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는 거죠. 온도가 일정. 이게 보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자, 우리 현재 온도 보통 실험체 온도 상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현재 일정한 평상시 일상 온도, 평상시 온도 상온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보통 상온이 20에서 27도 또는 25도 잡거든. 그러면 현재 상온 온도가 일정하지. 이 강의실의 온도는 일정하잖아 현재. 우리 보통 몇 기압 살죠 우리는? 1기압 살. 그러면 만약에 1기압에서 1리터인 기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1리터의 기체를 압력을 2배로 높이면 어떻게 돼? 부피가 0.5리터로 줄겠죠.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1리터로 줄겠지. 되시나요? 압력이 0.5로 줄면 2리터가 되겠지. 항상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고. 되게 중요해. 자, 보이라 봅시다. 이거 언제 했죠? 중학교 1학년 때 했죠. 그렇지? 중1 때 이렇게 해서 273분의 기울기가 여기가 0켈빈이고 마이너스 273이고 기울기가 273분의 1이잖아. 1도 올라갈 때 부피가 처음부터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이런 거 했잖아. 중학교. 자, 우리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보이라 법칙도 그냥 하는 거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른 거. 자, 두 번째 샤를 법칙. 샤를 법칙. 자, 샤를 법칙은요 이거죠. 압력이 일정하다면 우리 몇 기압 살아 지금? 1기압 살잖아, 그렇지?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항상 두 B는 일정합니다. 뭔 소리냐면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팽창한다는 뜻이잖아요. 되시나요? 자, 찌그러진 탁구는 어떻게 펴죠? 찌그러진 탁구는 뜨거운 물이랑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공이 안 익어. 못 먹죠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돼? 찌그러진 그 안에 있는 공 안에 기체가 열을 흡수할 거라고. 열을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맞지? 그럼 고온의 뜨거운 물에서 저온의 공 안에 있는 기체에게 열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빨라지고, 그럼 근데 사실 압력이라는 거 엄밀히 따지면 기체 분자가 벽면을 때리는 충돌 횟수에 비례하거든. 압력이 커지고 또 뿐만 아니라 부피가 팽창하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찌그러진 부분을 밀어서 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지고 또 그 풍선 있지. 이만한 풍선을 냉동고에 넣으면 어떻게 돼? 쪼그라들죠. 이 풍선을 다시 따뜻한 수조에 담그면 어떻게 돼? 부풀어 오른단 말이지. 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게 돼. 심지어 기체는 온도 압력의 부피가 굉장히 잘 변해요.
자, 고체나 액체는 온도 압력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있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하다고, 아주 작다고. 근데 기체는 온도 압력의 부피가 막 변해.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반으로 딱 줄잖아. 온도가 늘면 봐. 온도가 273 도씨 또는 273 켈빈 증가하면 부피가 2배가 된다고. 자, 이걸 샤를 해보자. 자,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이걸 합치면 이제 보일 샤를 해요. 보일 샤를. 중요한,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보일 샤를은 이렇게 할까? 절대 온도 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지. 보일해 봅시다. 샤를 해보죠.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할 거고,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하겠지. 이 값이 항상, 얘네들 곱이 항상 일정입니다. 되시나요? 물론 이제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게 돼. PV는 P', V'이다. 항상 얘가 변하면 얘 항상 두 곱이 같다. 그럼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P가 2분의 P'이 2분의 P면 V'은 2V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두 곱이 항상 일정한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자, 샤넬 법칙은 온도분의 절대 온도분의 참고로 연력학에서는 섭씨 온도보다 절대 온도가 우위에 있습니다. 거의 사실 절대 온도 위주로 따져. 둘이 눈평 간격이 같기 때문에 사실 온도 변화하면 그냥 섭씨 절대 다 써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연력학은 절대 온도가 절대 온도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기체 부피도 팽창한단 말이죠. 왜? 이거보다 이거가 일정해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이걸 정하면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이제 선생님 이제 소개하라는 게 얘예요. 이상기체. 이상기체의 상태를 표현하고 수 있는 방정식. 상태 방정식. 자, 여기서 이상기체는요, 이상한 기체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아이디얼 게스야, 아이디얼 게스. 이상적인 기체. 그래서 분자 운동이 있고 그 분자 간의 인력은 무시하고 마찰 저항 무시하고 순수하게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보존되죠? 마찰 저항 없을 때 보존되잖아, 그렇지? 사실 실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조금만 계산해 주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무동력차를 했잖아. 롤러코스터는 높은 데다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올려놓고 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높은 곳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변하고 대신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마찰력에 의한 열 에너지까지만 계산해주면 높은 곳에 일을 해서 끌어올려놓고 놔두면 어떻게 돼? 지 혼자 떨어졌다 올라갔다 돌았다 막 이렇게 돌았다 했다가 원점까지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끝까지 올려놓고서 거기부터 그냥 무동력이야. 무동력이 뭐야?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은 곳에 올려놓은 구슬이 지 혼자 내려갔다 돌고 막 이런 형태로 운동하는 거야. 롤러코스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을 갖다 실생활에 조금만 신경 쓰면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이상기체도 우리가 좀 기체라는 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체 간의 마찰, 저항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분자 간 인력도 무시하고 순수하게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기체, 이상적인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정리해 볼게. T를 절대 온도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니까 이걸 쓸게.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 곱하기 절대 온도가 돼. 그렇지.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현재 상온 1기압일 때 기체 부피가 얼마더라 이걸 계산하면 항상 일정한 수치가 나와요. 그럼 항상 일정한 수치가 나와. 그럼 이 일정한 수치를 우리가 상수화시키면 되잖아. 야, 원주율이 항상 얼마가 나와 계산하면 3.14 1호가 무한하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항상 계산하면 일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상수로 들어서 라지 R 기체 상수로 듭니다. 자, 이제 얘 이항은 어떻게 돼? T분의 PV가 일정인데 이건 라지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에 비례하냐면 기체 분자수, 몰수에 비례해. 몰수는 화학에서 배우죠. 물리학에서 몰수는 몰랐어요. 그냥 분자수에 비례하는 값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원래 이제
몰수의 정의는 아보가드로 수 분의 분자수에 이게 이제 몰수고 얘는 분자수. 자, 아보가드로 수. 몰라 결국 분자수잖아. 이게 분자수에 비례하는 거죠. 당연히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비례해서 그 값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PV는 nRT를 이상적인 기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체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PV는 T라고 외워도 돼 사실. PV는 이렇게 외워도 되긴 하는데 이제 가끔 학교에서 분자수에 비례한다 또는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교재에서는 분자수에 비례한다는 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자수 곱하기 T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PV는 NRT를 알면 돼. PV는 NRT 어렵지 않죠? PV는 NRT. T가 뭐야? 프레셔, 압력이야. V는 볼륨, 부피.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어떤 값의 뭐 절대온도겠죠. 몰수는 우리가 뭘로 판단하자? 그냥 분자수. 기체의 분자수. 기체의 분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례해서 커질 거란 말이지. 괜찮아요? 자, 이거 아마 교재에 써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십니다. 이거 써놔. 지우개 지금. 몰수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다. 그냥 몰수 이퀄 분자수로 보자. 몰수 분자수로 봐도 돼. 몰수 스몰 n 그냥 라지 n 분자수로 봐. 분자수로 정리하고 기체 총 분자수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몰수 이퀄 분자수로 봐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물리학 원에서는 몰수가 분자수라 해도 문제되지 않아. 아보가드로 수의 개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냥 기체 분자가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커진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락하는 법칙을 가법칙으로.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좀 해줘. 자, 일단은 그럼 이제 마지막 중요한 두 가지. 기체의 운동 에너지. 기체의 운동 에너지. 자, 이 운동 에너지를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는 물리학 2에서도 삭제됐습니다. 좀 복잡해서. 3차원 공간의 기체, 이상적인 기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운동하면 이 운동을 Vx, Vy, Vz로 쪼개고 이 Vx가 벽면을 때릴 때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죠. 그럼 운동량이 변화량이 충격량이네. 거기다 PV는 NRT를 막 대입하면 뭐가 나와. 그냥 어렵죠? 몰라도 돼. 결과만 알면 됩니다. 자, 기체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2분의 3 상수야. K도 볼츠만 상수예요. T 절대 온도예요. 2분의 3 K.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인데 몰라도 돼요. 자, 그럼 기체 분자 운동에는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항상 집에서만 화장실 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나 밥 먹으러 갔거나 어디 잠깐 어디 상가에 들렀어. 뭐 상가에 들려서 뭐 쇼핑하다가 화장실 가야겠다. 화장실 갔는데 유독 약간 이제 청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약간 냄새 나는 화장실이 간혹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동네 화장실이라 잘 안 가려고 하면 어쩌다 보면 가게 될 텐데 이 화장실 냄새가 여름에 심한가요? 겨울에 심한가요? 여름에 심하지, 그렇지? 이유는 뭐겠어?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가 절대 온도에 비한다. 당연히 더우면 더울수록 분자가 훨씬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그럼 당연히 속도도 빨라지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잘 봐. 그럼 이거는 같은 온도라면 에너지는 동일해. 무슨 얘기냐? 헬륨 기체나 산소 기체 질량이 다르죠. 자, 헬륨 먼저 보면 몇 번? 몇 번? 2번이죠. 2번. 수소가 1번이고 수엘립에 알죠? 요즘 뭐 주기율표 22번까지는 기본이죠. 통합과에서 외우지 않지. 수엘립에 요즘 이제 비키니 오픈 이렇게 보죠. 비키니 오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렇게 외운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산소 몇 번이야? 8번이지. 그럼 질문. 기본적으로 원자라니까 원자 질량, 원자 하나의 무게가 헬륨이 크지? 그럼 산소가 커, 헬륨이 커? 산소가 크죠. 그럼 봐. 어차피 산소든 수소든 헬륨이든 그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가 결정해. 질량에 관계없이. 그러면 같은 온도일 때는 확산 속도가 헬륨이 빠를까 산소가 빠를까?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럼 질량이 큰 애가 속도가 빠를까? 질량이 작은 애가 빠를까? 질량이 작아져야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심지어 제곱 붙어있으면 훨씬 더 빠르겠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소리의, 우리가 파동에서 배우고 있지만 소리의 음높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높이를 진동수가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헬륨 풍선 마시면 어떻게 돼? 헬륨 풍선을 마시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동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헬륨 풍선 마시고 말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나와? 평소보다 되게 높고 경박하게 웃기게 나오잖아, 그렇지? 헬륨 풍선 마시고 말하면 말 되게 웃기게 하잖아. 굳이 하지 않을게, 웃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자,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당연히 질량이 작은 기체 분자일수록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절대 온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체 역학적 에너지.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상적인 기체는 역학적 에너지는 원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죠. 근데 쌤이 이상적인 기체는 기체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해버리면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건 전체 어떤 공간에 있는 총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고, 그 역학적 에너지를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한다고.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 만용인력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 분자의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보통 편의상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그 내부 에너지 우리가 U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체 분자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총 분자 수 곱하기 기체 운동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분자 한 개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N개 있대요. N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강의실에 있는 총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어차피 강의실 온도가 일정할 거니까 기체 분자 한 개의 에너지에다 N을 곱해주면 되겠죠. 총 분자 수를. 그리고 이걸 또 정리하면 이게 2분의 3nRT가 돼요. 몰수 기체 상수 절대 온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알았어야 돼. 요즘은 이것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야 돼. 기체 분자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어차피 2분의 3 볼트만 상수는 상수니까 이 N은 이제 미안해. N은 분자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와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건 부피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연력학에서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건 기체 부피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이랬죠.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는 사실 뭘 의미하는 거야? 이상적인 기체의 온도 변화를 놓는 거야. 누가?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보통은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는 건 온도가 변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아셨죠? 잘 생각해봐. 기체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체는 그 기체가 총 분자가 받고 있는 압력, 그 압력에 의해서 현재 온도와 부피. 그러니까 기체는 온도, 압력, 부피가 되게 중요한 기체의 어떤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란 말이지. 그리고 이 변수 중에 기체의 부피 변화는 밀로 표현을 하고, 기체의 절대 온도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로 표현합니다. 되십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저기 가서 이제 지워서 정리를 해보죠.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계속 연력학 제1법칙으로 갑니다.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 대한 응용을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하고 지울게요. 자, 결과! 정신 차리시고! 자, 잘 보세요.
해석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써있죠. 여기 면적이 1이잖아, 그치? 두 가지 아셔야 돼.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당연히 면적은 부피인데, 자, 좌표 예를 들어서 자, V1, P1이라고 할까요? 좌표의 곱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 면적이랑 헷갈리면 안 돼. 당연히 P1 곱하기 V1이 요 면적이긴 하나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좌표의 곱은 뭘 의미하냐? PB는 NRT에서 절대 온도를 의미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P1 곱하기 B1이 절대 온도가 T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 P1 곱하기 B2는 절대 온도가 얼마인 거야? 2T가 돼. 2T. 그러면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좌표의 곱이 절대 온도는 이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제 PB는 NRT 곡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관계가. PB는 NRT 형태로 이렇게. 자, 봐봐. 얘는 Y는 P고 X는 V분의 NRT 그래프란 말이지. Y는 X분의 1의 반비례 그래프죠. 그치? 그래서 길게 NRT가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등원선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T인 곡선이고 2T인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곡선에 닿은 모든 지점의 기체의 상태는 절대 온도가 T로 일정한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좌표에 곱을 주면 뭘 의미한다? 절대 온도. 당연히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은 뭐다? 한 1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부피가 압력 P1 곱하기 V2-V1은 이만큼이죠. 그럼 이건 한 1이 됩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 둘 다 사실 압력 곱하기 부피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는 압력과 부피의 좌표의 곱이고 하나는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이야. 델타 V에. 되게 흡사하지만 달라. 그래서 좌표의 곱은 PB는 NRT 절대 온도를 의미하고 절대 온도를 RT를 의미하고 P 델타 V는 한 1 W를 의미하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이거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의 법칙으로 갑시다. 자, 일단 여기 책에 거기 보면 거의 다 이상기체 상태 방법이 다 써있어. 사실 책에. 그쵸? 그 페이지 다 써있고요. 자, 20페이지에 맨 위쪽에 써있지. 그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식, 기체가 하는 일 내부 에너지까지 다 써있습니다. 그쵸? 그 왼쪽에다가 식만 이렇게 써놔. 거기 왼쪽에다가 PB는 NRT, 그 다음에 기체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식만 써놓으세요. 그 왼쪽에다가. 저기 20페이지 왼쪽 빈 공간에다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력학에서 일이라는 건 뭐다? 기체에 뭘 의미한다? 부피 변화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연력학이라는 단원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뭘 의미한다?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할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뭘 의미한다? 절대 온도, 줄여서 온도라고 할게요. 온도 변화를 의미한다. 일을 했다? 일을 했다? 부피가 팽창했다. 일을 받았다? 부피가 감소했다. 자, 그럼 잘 봐. 연력 제1법칙입니다. 중요해요. 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며 흡수한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물체가 온도와 부피가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전차지 잘 봐.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봐. C는 이렇게 표현돼요. Q는 열량이고요. 단위는 칼로리, 킬로칼로리예요. 자 얘는 열 에너지, 열량을 흡수했을 때 기체가 어떻게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열역학적 1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자, 에너지 보존이 당연히 이 값이 얘랑 같아야 돼. 어디 새는 양은 없어. 자, 이거는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면 자, 기체가 열을 받으면 열 받으면 두 가지가 변하죠.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뭐가 변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변해. 이 세상 모든 물체가 열을 흡수하면 상황에 따라 아닌 예외가 있지만 예외를 제외한다면 열 받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어떻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샤넬 법칙 뭐였어? 찌그러니 탁구 어떻게 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부피가 팽창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연력 제1법칙입니다. 자, 이 연력 제1법칙 과정이 4가지나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므로 여러분들 집중력을 잠깐 높이기 위해 쉬었다 할 건데 잠깐 한 번만 정리하고 쉬었다가 연력 제1법칙의 4가지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잘 봐. 다시 정리를 하면 선생님 일부러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맘먹으면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20분이면 되는데 선생님 일부러 굉장히 길고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처음 접할 땐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처음 접할 땐 되게 좀 약간 난해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기존에 배운 것들랑 다른 파트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이라는 건 부피 변화다.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 절대 온도 변화다. 그래서 연락학 제1법칙은 뭐냐? 기체가 Q 단위가 뭐라고? 이 물리량, 열량. 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찌지 않아, 그치? 보통 우리가 칼로리라고 하죠. 칼로리는 사실 열량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칼로리가 높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칼로리가 높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실제 물리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틀린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열량의 단위가 칼로리, 이거는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열량 일당량에서 1킬로칼로리가 약 4,20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체가 열을 흡수했을 때 흡수한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온도를 높이고 어떻게 부피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규칙을 설명해 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되시나요? 당연히 기체는 열 받으면 어떻게 돼? 온도나 부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당연히 둘 다 늘어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고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 되죠.